또 네 가지로 그 생명에 대해서 기업이라는 것도 생명이 있잖아요. 기업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그 유명한 교수님들 하는데 보면은 첫째는 디테일이다. 어떤 치밀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전을 펴놨는데 거기 그 치유하러 왔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어떤 그 가치를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디테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박 대표는 잘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하다가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도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살아남는 사람은 끈기 있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포기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끈기. 그 다음에는 그 현지화, 문화로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되죠. 지유와 잭과 나무가 문화가 되면은 뭐 광고 안에도 막 보게 돼 있겠죠. 이제 그게 문화화고, 또 지역을 달리하면은 현지화를 시켜야 기업의 생명이 이제 영속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문제가 나갑니다. 그 프랑스의 레셉스라는 사람이 그 파나마 운하를 만들다가 19세기 말에 도산하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뭐 유럽이 채권 발행해가지고 공수표 날아가 버리고 작살이 나고 그랬어요. 그 전에 이 사람이 운하를 또 만들었었어요. 지진이와 홍해를 잇는.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운하였지? 그 다음 이걸로 할까요? 적응 하면 안 해. 이게 저 한약으로 들어간 조청인데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좋은 거 가까이 맞춰. 네. 수혜자 아닙니까? 수혜지. 맞아요. 스웨즈 운하를 만들고, 그래가 그걸 엿을 몰아서 파나마로 갔는데 파나마 운하를 만들다가 이제 망해버렸어요. 인부들이 하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원인을 분석을 해서 말라리아하고 전염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는데, 분석을 하니까 그 2시 반까지 할게요. 아니 자유롭게 하시면 괜찮습니까? 4시간 하셔도 돼요. 4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니까 침대에 자는데 개미들이 올라와서 집어서 병을 옮겼다고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정주영 씨 그 영화 할 때 침대에 있다 보면 그 침대 다리발에 그러면 그 다리발에다가 통을 놓고 물을 해서 익사를 시키자. 익사를 시킨데 여러분들이 저걸 타고 와서 막 저끼리 벽을 타고 와서요. 저끼리 막 뭉쳐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내려와서 또 찝더라 이거죠. 그 별짓을 다 했는데 그걸 완전히 잡았는데도 병이 더 걸려버렸어요. 그 제가 선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된다. 나중에 망하고 난 뒤에 미국에서 1914년 8월 15일 날 준공을 시켰어요. 파나마 그 비무장 단체 그 깡패들 조직을 설득을 해가 돈 주고 해서 했는데, 걔들이 분석한 게 뭐냐면 개미가 아니고 모기였어요. 그 이제 개미 잡겠다고 다리발에 물을 해놨는데 모기를 양산한 거죠. 모기를 캐야 더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선택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선택 방법이 있을 건데, 그 원래는 제가 퀴즈를 이걸 냈었어요. 급한 일이 있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됩니까? 급한 일. 그렇죠. 보스가 닥쳐오는데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근데 그 스티븐 콥이라는 리더십을 그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해서 무슨 일이 있냐면 긴급성 중독증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급한 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급한 일만 하다가 허둥지둥거리고 저녁에 저 석양에 똥장구 쥐고 덜에 나가면 그거는 대낮에 하루 종일 논 사람이죠. 기어른님이 그런다고. 부지런한 사람 새벽에 가서 다 해놓고 그 아침 9시 되면 밥 먹을 때 되면 그날 일은 반은 다 해나갑니다. 시원할 때 한번 나오고 이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평소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걸
바쁘다 하고 다른 일 해버리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급한 일로 다가와서 떠밀려가지고 하는데 효과는 안 나오고 남들 보면 계속 허둥거리고 소중한 것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급한 일만 하고 그 긴급성 중독증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를 피하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건강은 제가 이제 식초를 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대치의학도 공부를 하고 제가 뭐 돌팔이 매로 사실 세계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제가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뼈 붙이는 거. 뼈를 붙입니다. 기부스 안 하고 붙입니다. 고관절 노인네들 꼬리뼈, 갈비 기부스 못 하잖아요. 그건 저는 이제 붙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한 달 정도 되면 붙입니다. 실제로 붙였고요. 그리고 결석을 배가 아파서 혈뇨까지 노는데 제가 그걸 주면은 괜찮아집니다. 몇 년 동안 괜찮아요. 원래 결석 수술하는 사람은 매년 합니다. 매년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은 통증이 있고 혈뇨가 나옵니다 하면은 제가 주면은 금방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지고. 그리 어쩌다가 삑 하다가 허리 끝에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거 하루만 하면 제가 다 그냥 싹 원상 회복을 시킵니다. 그는 특별한 그게 제 인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친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이게 사람들 왜 그 탄수화물 이것 다 탄수화물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하는 분들,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 탄수화물 먹으면 이거 대사를 해서 당을 만들면 대사 과정에서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젖산이 생기고 노폐물이 산성화가 되면은 노폐물이 배출이 안 돼요. 배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면 면역력이 약화가 되고 면역력 떨어지면은 병든살이 늘어나서 비만이 오고 질병이 생기고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건강이 악화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독이 아닙니다. 음식이잖아요. 이게 지나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산성화가 돼서 독이 되는 거예요. 몸이 산성화가 되면은 이 몸에서 세포에서 세포 사이로 이동을 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신장에서 걸러서 찌꺼기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노폐물인데 노폐물은 독이 아닙니다. 흔히들 생각하기 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에서 과잉해서 남는 게 독이라요. 근데 원래 이제 그 노폐물이 세포의 찌꺼기라든지 세포가 사멸한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포에 쌓여 있으면은 이게 옆으로 세포가 이동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물질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있어 펌핑을 하든지 아니면 잡아 당기든지 아니면 설탕이나 소금물처럼 삼투압 작용으로 쭉 빨아주든지 그거 말고 우리 몸에는 신기한 기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능동수승이라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불편한 물질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옆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면역력이 있으면. 그래서 노폐물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남는 찌꺼기, 세포에 죽은 세포 그런 것들이 안 나가고 있으면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노폐물이 외부에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저는 이제 식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초 오로지 한 개밖에 없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해답이 뭐가 있냐면 첫째는 원인이 되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겠죠.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고 운동하는 거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는 이제 원인을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초를 먹으면은 칼슘이 들어가 가지고 체액에 산성화된 것을 알칼리화를 시킵니다. 약알칼리. pH 7.3에서 7.5가 약알칼리인데 그걸 약알칼리화가 되기 위해서는 칼슘이 섭취가 돼야 돼요. 먹어도 다 배출돼요. 골다공증 약 먹는다고 낫지는 않잖아요. 우유에도 칼슘이 많은데. 그거를 섭취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식초 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공장에서 만든 식초하고 전통 식초가 왜 차이가 나냐면은 유기산이 많으니까 전통 식초라고 하는 겁니다. 공장 식초에는 구연산이나 이런 게 조금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초산이 많을 뿐이지. 그래서 칼슘과 구연산이 합쳐지면은 체액이 약알칼리아가 됩니다. 식초는 산성인데 초산이잖아요. 산인데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알칼리 성분으로 변하는 거죠. 변해서 칼슘 흡수를 시켜서 뼈도 강해지고 체액이 약알칼리화돼서 면역력이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니까 또 기왕에 생기는 노폐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오늘 최대의 팁입니다. 오늘 최대의 팁인데 그건 녹두탕이라고 있습니다. 녹두가 100가지 독을 풀어낸다 하는 건데 그거를 달해서 드시면은 노폐물이 쫙 빠져나가고 한약이든 양약이든 먹으면은 약효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건 매일 먹으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3번 정도만 먹으면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거를 제가 3년 전에 대구에 저삼촌이 전립선 암 수술 2번을 했어요. 2번을 하고 80 그때 중반인가 이래 되는데 그리고 제가 아는 영주에 아는 선배님이 저보다 몇 살 많은데 그분도 그 원주에서 원주기독병원에서 전립선 암 수술을 했어요. 해필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녹두탕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항암 주사를 맞고 집에 와서 일주일, 그러니까 8일째에 아침부터 따래가 1.5리터를 이렇게 따려서 먹어라.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80대 노인은 2번 수술하고 항암 그거 맞는 기간이 거의 1년인데도 끄떡없이 지내더라고. 근데 영주에 있는 선배는 2달 됐는데 퇴원을 못해요. 항암 주사를 맞고는. 한 달째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체력이 떨어지니까 입원해가지고 못 나와요. 그 면회를 가서 아니 저 삼촌은 끄떡없이 지내는데 형이 뭐 왜 그랬어? 그러니까 형수가 또 딸이 주려고 안 먹잖아. 그래요. 제가 극명하게 제가 느꼈어요. 녹두 딸이 먹고 안 딸이 먹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 저는 이제 그 주식 투자하라고. 그 저는 그거를 또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저희들 그 CU 편의점에 주인이 저하고 동갑인데 유창수 씨라고 사람이 얼굴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거 얼룩덜룩하게 온몸에 얼룩덜룩하게 막 여기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게 벌겋게 돼서 농해질 직전이더라고요. 유사장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저기 차단 거절한데나 뭡니까 자기가 간암 수술을 했는데 한 번씩 이게 뒤집어진대요. 그럼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농해지고 그럼 병원에 가면은 안동병원에 가면은 피부과 의사 나와서 피부약을 쓰는 거죠. 더 심하면 도독하게 쓰는 거죠. 근데 간암이 있으니까 해독력이 약하잖아요. 그럼 그 약을 더 세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피부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완전히 핑퐁이죠. 이 피부가 나오는 게 감염이 돼서 피부병이 아니고 지가 살라고 내 몸에 독을 자연스럽게 간에서 해독을 못 시키니까 살라고 이게 독을 배출하는 과정인데 이걸 피부과 가면 약을 먹고 닫아보는 거죠. 막아버리죠. 그럼 간이 더 심해지고 또 더 세게 피부로 튀어져 나오면은 또 피부약을 더 세게 쓰고 둘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이 사람 눈이 완전히 가버리더라고. 완전히 가버렸어요. 얼굴이 새카만 해가. 그럼 내가 살려줄게. 내 이야기 따라 할래?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내일이면 안동병원에 입원을 하러 가는데 보통 그 전에 가면 3개월씩 입원해 있다 나온대요. 그래도 도저히 안 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가서 녹두탕 첫째 딸이 먹어라. 그리고 우리 집에 갈대 식초가 있으니까 녹은 식초라고 그게 해독력이고 녹은 식초에 있는 게 사실은 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녹두다리 먹고 간에는 원래 한의학적으로 신맛이 약이라요. 간에는 폐에는 매운맛이 약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속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래 하고 이제 비타민하고 몇 가지 처방을 딱 해줬는데 3일 되니까 다 나와버린 거예요. 3일 되니까 이게 피부가 말끔해지고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이 퇴원을 해버렸어요. 퇴원해가 저인데 와가지고 나 병원에 약 안 먹을래. 간약도 안 먹는데요. 그러지는 말아라. 그러면 되느냐. 그럼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최소한의 약을 먹어라. 그 약도 항상
이 정도를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준정을 먹으면 죽는다 당신은.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리고 한 2, 3주가 지났는가요? 젊은 그 집이 딸하고 사위하고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두 사람 목숨을 살려줬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지 왜 두 사람이나. 이 사람 사돈은 간경화로 해가지고 저기 저 현대 아산병원에 1년째 입원을 하고 있대. 피부가 농해지고 낫지도 않고 또 핑퐁 일이 되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죠. 그걸 먹고 3일만 다 나쁘 그냥만 퇴원해버렸어요. 그 제가 그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내가 피부병을 고쳐준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 있는 자가 면역력을 내가 살려준 거다. 간이 못하는 해독을 녹두를 가지고 해준 거죠. 그리고 황태탕이라고 간암 환자들한테, 그리고 간이 나쁜 사람은 개고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타민 D를 처방을 해주고,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타민 D가 미국에 그 수술해서 말기암 환자들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사람들 치료하는 센터가 있어요.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인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 첫째 처방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뭐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아스팔트에서 공사하는 사람 말고는 전부 검사하면 건강검진하면 비타민 D가 다 부족해요. 50대 이상은 다 부족한데, 그 세포에서 이걸 집으려고 하면 이렇게 다 집어야 되잖아요. 그 얘들은 집고 얘는 고장이 나고 못 집으면 계속 못 집을 거 아닙니까? 장기도 그렇다는 거죠. 수억 개가 모여서 장기가 되고, 장기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몸이 되잖아요. 근데 세포 안에도 이놈들을 어디로 가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지휘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뇌의 신호를 받아서 뇌는 이걸 집어라 하지 네가 이렇게 움직여서 하라 소리 아니에요. 이 세포 안에서 각자 얘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거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 그런 거죠. 그런데 캐디 헤린지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지휘자래요. 그 음악에 보면은 점찍어가지고 도돌이 하나 났잖아요. 이걸 길게 5번 그래서 10박 지휘자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 캐디 헤린지가 지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세포들이 따라 움직이는데, 그 캐디 헤린지를 원료가 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예. 비타민 D가 있어야 지휘자가 활성이 돼요. 걔 먹이가 되고, 그걸 먹고 비타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원료가 비타민 D라는 거죠. 그 반드시 암 치유하는데도 첫째고, 예방하는데도 첫째고, 그리고 임산부들이 비타민 D를 먹으면은 소아당뇨는 99% 차단이 됩니다. 저도 소아당뇨 제 이웃 친구 와이프 둘 자매간에 3년 만에 다 이렇게 갑자기 가버려요. 소아도 제1형 당뇨 있잖아요. 2형 당뇨 말고 어릴 때 부모인데 물려받아서 하는 거, 그거는 뭐 약이 없어요. 그게 비타민 D를 임산부들이 섭취를 하면은 99% 차단이 된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코엔자임 Q10이라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 아닙니까, 그죠?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얘네가 그걸 만들 때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 효소가 코엔자임이라요. 코엔자임이 들어가야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초산의 성분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게 이제 코엔자임은 그 심장은 항상 이게 불수익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도 지가 뛰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심장 안 뛰면 죽죠. 죽는데 그게 얘가 에너지로 쓰는 게 코엔자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환자들이라든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든지 약을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 코엔자임이 효소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다른 병 치료하다가 심장마비로 많이 죽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 약 많이 먹거나 이런 사람들 절대적으로 약국에 가면 코엔자임 Q10을 사가 드셔야 돼요. 그 비타민 D도 환자들 한 10,000 IU, 이게 단위가 IU로 표시가 되는데, 그 50대 이상은 보통 한 5,000 IU 이상은 먹어줘야 돼요. 그 두 가지는 무조건 상시로 먹어줘야 되고, 그래야 이게 방랑식객 임지호 씨 얼마 전에 65세로 죽었다 아닙니까? 심장마비로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심장마비 죽은 사람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셀레늄 성분이 아주 낮고 마늘에 많은 거. 두 번째는 코엔자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코엔자임은 이 비타민 D하고 코엔자임 두 가지
평소에 그 한 달에 한 3번 녹두 따림이 뭡니까? 그것만 해도 몸에 노폐물이 없으면은 질병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3가지가 이제 해답이라는 거죠. 해답인데 그 식초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능이 많습니다. 성능이 많은데 녹두탕은 이따 레시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2번째 문제까지 나왔고 3번째 문제까지 나도 모르게 발설이 되고. 그 식초가 이제 보면은 뭐 알아야 뭐 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첫째는 합성 식초 그런 게 있고요. 합성 식초는 석유에서 뽑아냅니다. 빙초산 그런 거. 식당에서 저 해초장 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케첩, 마요네즈, 식초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단무지, 피클, 치킨무. 제가 지금 치킨무도 메이저 업체하고 해서 맛있는 식초를 국물도 맛있는 저 치킨무를 만들어 보자 하고 있는데 얘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비싸다고. 국물도 먹는다 해가지고 건강에 좋은 치킨무 이래가지고 하면은 원가가 한 600~700원 되면 걔들 1,000원 올리고 팔면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게 시장을 이준석이 젊은 애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게 정치판이 바뀌듯이 저가 살 길이 생기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치킨물을 우리는 치킨물랑 당연히 쫙 뜯어가 물쫙 뿌리고 왜? 물을 절대로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빙초산이다. 빙초산인데 빙초산을 석유에서 뽑아서 정금속을 빼내고 그게 그거라요. 그 외국에는 공업용입니다. 식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아시아 존에는 지금도 식용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한 5천억 되니까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식약청에서. 근데 외국에는 공업용으로 가죽 염색하는 데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양조식초가 있는데 양조식초에도 이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공장식초가 있고 전통식초 우리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맹퉁이 다 바로 식초라고 합니다. 공장식초도. 근데 얘네들은 뭘 하느냐면 주정을 써요. 우리 소주도 주정을 95% 알코올에다가 물을 태워서 아스파탐하고 너무 달면은 소금도 넣고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조미술이잖아요. 막걸리도 그렇잖아요. 막걸리 모래미 원액을 만들어서 물 부어가지고 아스파탐 너무 많이 타고 뭐 억수로 달고 어떨 때 가면 덜 달고 이래요. 그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한의학 팔체질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재마의 사상의학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권도원 선생님이 한 60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막 기가 막힙니다. 그냥 거의 자기 음식으로 치유가 되고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 음식으로 좋은 음식 가급적 줄여야 될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가급적 안 먹어야 되는 거 있는데 거기서 첫째 권하는 게 뭐냐면 좋은 거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봐야 효과가 나타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나쁜 건 즉시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이 해로운 거 안 먹는 거라. 예. 그걸 알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 체질을 지금 현재도 체질 분석을 잘 못해요. 저도 그걸 잘 못해서 이제 공부를 더 깊게 해보려고 대학교 등록을 해서 이제 과천대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거기에 이 사람의 체질을 판별을 해서 이 사람에 맞는 부재료나 재료를 해서 식초를 해주면은 극적으로 나눈다는 거죠. 극적으로 나오면은 내가 안 먹으면 도둑놈이지.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많이 이제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통 식초, 공장 식초는 어떠냐면 주정을 섞어서 알코올을 6%를 맞춰서 물을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초상균을 접종을 해서 그 식초는 호기성입니다. 공기를 좋아해요. 술은 공기를 싫어하고 우리는 막걸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공기를 차단해서 술을 만들어서 또 그 다음에 걸러가지고 이걸 열고 종초를 조금 넣고 초산발효를 시킵니다. 공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신부발효법이라고 탱크를 이만한 걸 해서 밑에서 막 뿜어 올립니다. 뿜어 올리면 3일 만에 딱 식초가 돼요. 그러면 현미식초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장에서는 현미향
현미향, 딸기향, 사과향 다 있어요. 이런 통에 10,000원만 주면 막 두루 못 보면 현미향, 딸기향 나요. 그게 현미식초, 사과식초 그래야 됩니다. 네. 현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통식초는 이제 자연발효식초 그리고 정치발효라 그러고, 이 자연발효식은 자연스럽게 도도 이제 발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발효는 가만히 두고 발효식인데 정치발효인데, 발효법은 뭐냐면 얘들은 표면 발효입니다. 표면에서 발효가 일어난다는 거죠. 단지가 이만하게 있으면은 이게 단지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쓱 손을 이렇게 대봐요. 대보면은 표면에 보통 한 80% 넣으니까 표면에서 한 요 정도만 따끈따끈해요. 거기 식초가 발효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얘가 만들어지면 이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면은 생산 능력은 얘들이 익사를 해요. 초사는 만들어진 건, 기왕에 만들어진 건 있죠. 그 얘들은 만들지는 못해요. 그 표면에서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표면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단지를 생각하고 있는 게 빗살무늬 단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이 넓어야 발효가 일어나니까. 그 초기 단계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이게 별로 안 커서 아예 제 키만한 거 한 이 정도 되는 거 표면을 지금 충북에 가면 옹기 하시는 분인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표면 발효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걸리고 보통은 식초 만드는 사람은 막걸리 현미에다가 1kg면은 물을 4리터 넣고 누룩을 한 20-30% 섞어가지고 일주일이나 10일 되면 수리 다 돼요. 그럼 한 6% 됩니다. 식초는 6%에서 알코올 도수가 8% 사이에서 제일 이제 발효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거를 10일 정도 해서 한 30일 발효시키면 식초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숙성을 한 6개월 이상 해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저는 일본에 가고시마 가면 식초 많이 하잖아요. 그 단지가 수만 개가 있잖아요. 수만 개가 있는데 걔들 3년 이상 된 흑초라고 이제 하는데, 걔들 식초를 먹어보면은 간장 냄새가 많이 나요. 걔들 아직도 그 식초의 치를 못 잡았어요. 걔도 술도 그렇고 누룩이 안 되니까 고두밥 쪄가지고 누룩 좋은 균, 백곡균을 강제로 접종해가지고 누룩을 만들어가 쓰고 있어요. 그 해양기후라서 안 맞아서. 우리나라는 그냥 누룩을 만들어도 다양한 누룩이 들어와서 술이 풍미도 좋고 그 천혜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식초고 뭐고 싹해고 뭐고 일본 놈들이 다 선점해버리고, 그 심지어 우리나라 주세법에 의되어 있냐면은 가외적인 이야기인데, 맑게 그러면 청주 아닙니까? 그 홍길동이가 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소리 못하듯이 우리 청주라고 못해요. 약주라 그래야 돼요. 그 일본 애들이 저거들이 여와서 저거 청주가 우수하다. 이네들 만든 건 청주 아니고 이놈아 약주야. 그게 국세청에서 아직도 변화를 안 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조 등록할 때 약주라고 등록하고 우리는 청주로 나가야 돼요. 아 그래. 왜 그런지 이제 알았어. 그렇죠. 예. 약주라고 등록하고. 약주라고만 해요. 예. 우리 청주 한다 하는데 예. 계속 걔들은 예. 약주라고 해요. 그 여는 김길동이라고 등록을 하고 나는 홍길동이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주세법이 그래서 그래. 일본 애들 그걸 아직도 변화를 안 시키고 있어요. 천안 이야기해도 국세청에 있는 애들이 귀찮아서 안 합니다. 돈 생기는 거 알고 진국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벌벌 끓어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위하고 싸워서 고쳐 나가야 되는데 안 고쳐 나가요. 그 원래 청주라는 게 원래는 제사 지낼 때, 아주 큰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작은 가산을 만들어서 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이걸 술을 이제 저걸 할 때 여기 나무에 부으면은 이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우리 천상계에 가서 이 술의 향, 아주 좋은 술의 향을 정향이라 하거든요. 정향이 우리 주조상님들한테 전해져서 감흥을 해서 여기 와서 음식을 드시고 가라는, 조상님이여 부디 내려오소서. 그게 청주인데 그 청주 이름을 뺏겨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 취향을 없애는데, 누룩하고 식초하고 술 대가들이 몇몇이서 계속 교류를 하는데, 중국에 계신 분도 있고 뭐 정읍도 있고 창의도 있는데,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삼량주를 만드는 거죠. 삼량주. 그 막걸리는 일단 담금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처음에 담가가지고 10일만 되면 뚝딱 되는 거고, 삼량주는 뭐냐면은 미술을 만들어서 위에 고도가를 떠서 그걸 덧술이라 합니다. 덧술을 2번을 더 넣는 거죠. 일주일이나 5일이나 걸려가지고 2번 더 넣어가지고 삼량주인데, 그렇게 하면 술 만드는 데에도 40일, 50일씩 걸려요. 근데 술이 도수가 높죠. 아주 좋은 술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정말 깔끔해요, 식초가. 이 사람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식초를 만들고 있는데, 그 간장 맛도 안 나고 굉장히 깔끔한 식초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해보니까 좋아서 저는 전통주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해서 제가 전통주 옛날 사라진 거 그 선생님하고 제가 한 50가지를 만들었어요. 50가지를 같이 해보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배웠으니까 그 사람들은 고두밥을 3번을 해요. 고두밥 밑술, 고두밥 덧술 2번. 그 저는 이제 바꿔가지고 쌀죽을 끓여요. 가루로 하면 이게 좀 심하고 쌀죽이 제일 편하잖아요. 당화소철 사가지고 아예 기계에서 자동으로 젖어가면서 쌀죽을 끓여가지고, 또 초기에 또 하는 게 있어요. 초기에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특허를 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막걸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식초를 만들면, 유기산은 뭐 초산이야 당연히 나오니까 식초를 파는데, 유기산이 이제 얼마나 있느냐 그거죠. 별로 안 있기는 있대, 많이 안 생긴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검증을 해서 다 특허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초기 미술 상태에서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실패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한 건데, 유기산을 굉장히 막 파워풀하게 많이 만드는 거죠. 많이 만들면은 이게 정말로 유기산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식초로 이제 제가 지금 그 홍법을 다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식초 시장이 어땠냐면, 우리가 말하는 식초, 이거 액상식초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시장은 뭐 한 4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100%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대추식초. 세 번째 문제가 한 13% 차지하는 식초가 있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아마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축식초가 있어요. 발사믹 식초 있죠. 포도즙을 만들어가지고 끓여서 한 외국 이태리 같으면 한 20브릭스, 22브릭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한 2배 이상 농축을 시켜가지고 40브릭스, 50브릭스를 만들어서 발사믹 식초를 12년에 걸쳐서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게 농축 식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루 식초가 있어요. 저 유명한 초밥집에 가면은 액상 식초로 이제 초밥을 절대로 안 만듭니다. 그러면 진득진득해서 맛이 없어지고 가루 식초를 씁니다. 가루 식초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100% 일본에서 수입하는 가루 식초를 쓰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국산화를 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퀴즈를 내는 식초는 그 응용 식초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식초일까요? 네, 퀴즈. 무슨 식초인지. 응용 식초, 농축 식초, 분말 식초, 또 무슨 식초? 기체 식초. 기체? 뭐 비슷한 액상 접근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 그 스프레이 상큼한데. 예.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뭐냐? 저번에 이게 식초를 전번에 거는 이제 식초는 그냥 들어간 거고, 예. 이건 이제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로마 하시는 아로마, 유명한 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콜라보를 맞춰서 이제 한 건데, 먹는 거예요? 아니면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죠. 살균도 되고. 먹어도 아로마 안 돼요? 향이 사고네. 먹어도 안 돼요? 그 아로마 이거는 먹는 건 아니고. 빵이 없어서 빵. 식초를 자꾸 물 아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식초를 먹어야 된다. 근데 이거 뭔 향이에요? 향이 되게 좋은데. 예. 아로마 향이니까. 이게 사이프러스하고 몇 가지 이 조합해서 들어가. 못 먹는 건데 그건 향만. 그 이제 그 아로마 할 때도 이게 원 그걸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한두 방울씩 여러 가지 조합을 합니다. 불면증에는 뭐 들어가고.
똥파리 매도 저는 뭐 그거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안동 소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무슨 식초일까요? 증류식. 예, 맞습니다. 식초도 증류로 합니다. 예. 이걸 나가다가 그럼 다른 사람 알고도 가만히 있는데 식초를 증류를 하면은 그냥 식초 냄새가 오래 가잖아요. 증류를 하면 금방 날아가요. 그리고 이게 깔끔한 화이트 식초가 딱 나오고 보통 화이트 식초는 거의 증류한 식초입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한 13%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백지 상태입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증류 식초 저도 증류도 해봤고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미스트 종류나 뭐 이게 또 원래 피부에는 약산성이 좋지 않습니까? 0.1% 2% 이렇게 넘어야 피부 약산성을 도와주고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거 그럼 지금 상품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테스트 해야죠. 그냥 눈물도 아니, 드리기는 왜냐면- 선생님 나오고 있더라고. 상품은 진짜 약해. 진짜 물질적으로 약해. 바로 선생님 나오고. 아니 이게 괜찮지 진짜. 상품 나오기는 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의학을 배웠으니까 사상의학을 한 이재마 선생님은 원래 이제 양반 집안 자손이 아니고 주막에 그 집이 딸내미하고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어느 날 하룻밤 잤는데 면전에 있다가 보니까 그 딸내미가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꿈을 꿔가지고 가문인가 어딘가 거기 진사로 있는 양반인데 꿈을 꾸는데 제주도에서 뭐 용마가 막 품에 안고 들어와서 좋다 해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제 한의학 자기가 독학을 해서 이렇게 사상의학을 분류를 시켰습니다. 전혀 중국하고 상관없이 그 정도로 대단한 분데 그걸 하면서 이분이 이제 한 얘기가 아마 100년 뒤에는 사상의학에 체계화를 시킬 사람이 나오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건도원 선생이라고 팔체질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원래 딱 100세인가 101세인가 만으로 100세일 겁니다. 아직도 치료를 하시는데 아주 중증 환자만 치료하는데 음식으로 그 다음에 침 몇 가지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근데 이제 팔체질 의학이라고 지금도 아직 이 사람은 비주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한의학에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선생님 이야기를 강의를 또 노골적으로 와서 강의를 듣지도 못하고 머리 나빠도 그럼 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판별도 잘 못하고 그리고 지금 체질을 맥진법이 따로 있는데 해도 본인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완전 이게 고가적인 산업으로 못 가고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체질이 판별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치료가 됩니다. 심지어 태양인 같은 사람들은 못 고치는 계실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팔체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태양인이 57%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상의학에서는 1%라고 이야기하는데 57%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못 고치는 난치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치료는 어떠냐 하면은 포도당 주사만 맞아도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극적으로 나을 수 있는데 안 되면 계속 악화돼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팔체질이 참 대단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판정을 하는가 그걸 이제 저는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해서 빨리 해라. 우리 병도 하나 사주. 예, 그래 시처럼 해야지. 이제 다 먹고. 보통 보면은 뭐 식약동원 그런 건 다 알잖아요, 그죠? 네. 음식과 약은 네. 한 가지에서 나왔다 하고 외국에도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걸 약으로 못 고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히포크라테스가 최초로 식초를 가지고 의학으로 사용을 했고 식초로 약을 사용을 했습니다. 살균력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걔네들도 속담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네가 먹는 게 네 몸이다. 이건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이제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잘 먹어야 되고. 그 어떤 팔체질을 배우는 어떤 아줌마가 본인이 내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이랬는데 그 사람 체험기에 보면은 그거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현미 먹으면 좋고 야채 먹으면 좋고 과일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 줄여야 되고 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 막 몸이 아프고 막 병원에 가면 진단도 안 나오는 이상한 병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한 번은 친구들하고 외국에 놀러를 가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뭐 펄펄 뛰나는 기라요. 그래 갔다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팔체질 그 하는 팔체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놈이 남당 조현호 씨라고 투스타 출신인가 중국에 가서도 의학 박사까지 받아오고 그래봐야 국내에는 필요가 없어요. 외국이나 중국에는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의대 안 나오면 못 써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폐쇄적이라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팔체질 의학회를 창립을 해가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고기하고 빵을 먹어야 되는 체질이라요. 야채 먹으면 안 되는 기라요. 탄수화물 잎채소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그 정도로 세밀하게 지금 권도원 선생님이 1965년도에 일본에 가서 팔체질 그걸 발표를 세계적으로 했는데 사상의학하는 한의대 하는 사람들이 권도원 선생님 계속 씹고 아직까지 씹고 있어요. 네가 뭐 하는데? 예. 네가 뭐 하는데? 이거 잘못되었다 이거지. 그 심지어 도올 김용옥이도 권도원 선생님한테 어릴 때 가지고 얘가 이거 그 교수님이 엄청나게 정말로 그 많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어른이 한의사랬는데 자기도 못 고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권도원 선생님한테 가서 판정을 받아서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도올 김용옥 선생님도 원광대에 가가지고 한의사를 배우고 한의사 자격증 있잖아요.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권도원 선생님한테 팔체질을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한 가지가 이제 그 기본이 되는 사상에서 틀어져 버렸죠. 틀어져 가지고 권도원 선생님 그 도를 별로 안 좋아 그래요. 도를 또 고집이 있으니까 그 활이라는 한이 팔체질 의학의 기본이 되는 그건데 활이 불화자에다가 이치 그걸 그 도를 인정을 안 하고 그래가 둘이 이제 좀 척을 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살 길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체질 이 체질별로 왜 장구의 대소가 틀리잖아요. 태양인 같으면 폐대간소거든. 폐가 크단 말은 이게 그 태양인은 폐대간소라서 폐가 크잖아요. 크기도 하고 기능이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겨낸 게 가슴이 넓고 그렇죠. 그 가슴이 넓고 또 날씬하고 그 축구 선수들은 태양인이 아주 성공을 합니다. 거의 태양이가 돼. 그 야구 선수들은 또 태음인이 돼야 돼요. 축구 선수가 회식을 고기를 먹고 나면 성적이 박살나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들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야구 선수들 고기를 먹어야 되고 태음인들. 근데 아주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야구를 억수 잘했는데 프로에 가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팔체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젊을 때는 내게 안 좋은 걸 먹어도 이길 가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데 점차 나이가 들어가니까 고기 안 먹어야 되는데 고기 먹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스태미나가. 그 체질이 틀리니까. 그런 사람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극적으로 이렇게 이 책을 쓰신 분들 보면은 그 학교 운동하는 선수들 몇몇을 정밀 분석을 해서 이게 판정을 해주면 그게 그렇게 잘 맞아간대요. 맞아간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사상과학도 이제 비주류에서 나왔고 거의 100년이 돼서 권도원 선생님 비주류 취급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 이내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 판별을 하는 걸 제가 공부를 해서 한번 체계를 세워보고 싶어요.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말았다 하던지 왜 네. 이렇게 빨리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 좀 왔어. 지금 체질을 네 가지 비행이 많다고. 체질별로 잠깐만 이제 재밌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무실에 A4 용지 있죠. 예. A4 용지를 이제 체질별로 그 집에 세비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비를 하는 사람. 사무실에 거. 예. 그러면 이제 태양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야, 니 사무실에 왜 가져왔어?
그럼 태양이는 아니야 본래 내 거야. 본래 내 거야 그래. 본래 내 거야 그러고 또 태음이는 어떻게 하냐면 몰래 난 그냥 왔는데 뭐 이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기 소양이는 뭐냐면은 얘는 거의 종이를 가지고 글씨를 써야지. 볼펜도 가져오고 볼펜도 철을 해야지. 호치키스도 가져오고 알이 없네. 알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 그래. 소양이 다 가져오는데 거의 저 소양이는 날라리라고 보면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걸 뭐 잘했다 좋다 이런 말 없어요. 개념이 없는 그냥 난 즐거우면 돼. 예. 그런데 소음이는 어떠냐 하면은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5년간 계획을 합니다. 5년간 계획을 해요. 이게 A4 용지 같으면 이게 들어갈 가방을 메고 5년 동안 눈도장을 찍어야 돼. 5년 눈도장 찍어요. 눈도장 찍고는 가져와서 왜인지 아십니까? 30년 동안 괴로워한다. 소음이 예. 좀 이야기 소음이. 소음이 30년 동안 아이고, 내가 왜 가져왔노? 암만 해도 안 해야지더라. 몸 참고 내가 돈 100원만 좀 사는데 내가 왜 가져왔을까? 그또이 자살하는 것도 예. 유서를 뭐 예를 들어 자살을 어쩌다가 누구라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자살을 예를 들어 유서를 써놨다. 유서를 써놨으면은 태양이는 그게 뭔데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안 죽네. 봐도 내 거 아니야. 난 잊어버렸어. 그 자살률 태양이는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태음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태음이는 태음인이 굉장히 영웅이 많고 또 천사 스타일인데 어디 가면 막 술 먹고 다 토끼면 지가 술값 다 내고 이런 체질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 좀 등신기질이 있어요. 그 써놓고도 몰라요. 모르고 자살하는 방법을 몰라. 못 죽어. 태음인이 그래요. 태음인이 마음이 여리고 저 술집에 가서 도우미 불러가지고 태양인하고 소양이는 빠꾸시기라 그러면 태음이는 불러도 다 똑같아. 그냥 놀자. 이 아가씨는 뭐가 되노. 이런 식이 태음이. 그리고 먼저 태양이는 어느 새 가는지 동계산 해보고 아가씨 되고 토끼가 없어요. 근데 소양이는 이제 재밌게는 시큰 재밌게 놀고는 계산할 때는 화장실 가보고 없어. 돈 절대로 안 내. 그 소음이는 또 돈 낼까 말까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그 태음인 다 내는 거. 태음인이 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소양이는 완전히 자살률이 소양인도 제로입니다. 아, 소양인가? 유서 조금 그냥 잡아 째버립니다. 잡아 째버리는데 소음이는요 자살 성공률이 90%입니다. 계획서야. 써놔서 죽어요. 계약서. 써놔서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지. 써놨지만. 네. 아니면 생각을 내가 했다 그래도 내가 자살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럼 죽어야지. 거의 죽습니다. 그 체질이 최진영이 장주연인가 뭐 그런 이 사람이 분석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한번 어느 누구 때문에 생각을 했으면 죽어버린다. 진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면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 중에 태양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맞춘 사람 제가 이거 한 세트를 드릴게요. 마지막 퀴즈. 네? 아니 도저히 가는 방법이 없는겨. 박수. 아유, 아니 이거 뭘 한가니요? 뭔데? 오 일반적으로 그거 나중에 뭐 들어가겠지 뭐. 태양이는 그냥 일어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정신 어디 갔다 왔나? 똥 누고 왔어요. 근데 태음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음이는 가야 되는데 이야기하려니 쪽팔리고 쌀 때까지 참는 거라요. 계속 참는 거죠. 다른 사람 누가 쓰고 우연 생각할 줄 모르거든. 근데 뭐 하다 옆에서 이야기하면 마지못해가 이제 갔다 오는 그런 스타일이고 소양이는 손 딱 들어가지고
지금 저 화장실 갔다 와야 됩니다. 이 가는데 그 3분의 2는 거짓말. 밖에 나가 놀라고 이제. 그 소음이는 이제 죽어도 안 가고 똥 싸죠 이제. 스타일. 말도 못하고 막 꽁꽁 앓다가 막. 예, 죽어도 안 가고 막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막 앉았다가 싸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음이는 이제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은 태양이는 인생은 다 원래 그런 거야. 자식아 뭐 고민을 막 죽을 정도로 고민을 하는데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태양이는 그러고 또 소양인 랄랄이라 그러잖아요. 소양이는 보면은 그래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럼 다 풀어진다. 어디 가면 노래방 갑니다. 노래방 가 아가씨 불러가. 돈은 또 지가 안 내고. 근데 소음인한테 가면은 상담하러 가면 골치 아픕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어느새 뭐 해가지고 어느 놈이 뭐 어떻게 해서 막 꼬치꼬치 다 물어가지고 소음인들은 막 오만 그 기획을 다 하고 다 적어요. 다 적어 언제가 죽여버립니다. 죽이는데 지가 안 죽여요. 태음인 시기가 죽입니다. 태음인은 뭔지도 모르고 죽이라 그러면요. 옆에서 이야기해가 저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면은 아무 말도 나가가 죽여버린다 그냥. 태음인이 그렇죠. 근데 소음인은 이제 100%다 기획을 하고 상의를 하러 가면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막 이것저것 막 엮어가지고 막 이 해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개판 5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음인은 잔병 치료를 억수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사랑 이제 90% 실패를 한다. 워낙 꼼꼼하고 따지니까 언젠가는 실패를 한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민감해.